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으로 돌아왔습니다. 2200이 깨졌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220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200 깨졌어요. 이 지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되게 상징적인데 언론에서도 이제 막 다뤄지고 있고 2년 반 전으로 돌아갔다. 요 당시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2년 반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11년 전으로 돌아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수라는 거는 우상향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돌아가 버린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부터 이게 저점이고 바닥이고 올라갈 거야. 시장 상황 괜찮아. 라고 한다면은 상관없는데 뭐 2000도 깰 것 같다. 1800 갈 것 같다. 막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는 이 당시 되게 암울했던 우리 시장 박스피라는 별명을 결정적으로 안겨줬던 이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안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상황하고 이때하고 뭐 이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뭐 실제로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맞는다면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영상에서 흐름이 그렇잖아요. 저랑 어니스트님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잡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이 좀 많이 묻어 나오니까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어니스트님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희가 의식적으로 좀 뭔가라도 좀 챙겨 드리려고 노하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요 얘기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박스피 상황을 A라고 하고 요때 요 상황을 B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직면한 우리 증시 상황을 C라고 했었을 때 각각을 비교해 본다.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A, B, C를 비교하게 되면은 비슷한 점은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되게 크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엔 다 같은 주식 투자이니까. 하지만 상황이 A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대로 말 그대로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박스죠. 박스권 장세. 주식 종목으로 말하면은 횡보 장세. 뭐 이랬다라고 하고, B는 A에 비하면은 조금 더 이 연속 하락 이후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으로 치게 되면은 하락하고 이렇게 질질 긴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장세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C는 훨씬 더 큰 하락을 맞이하면서 급락 뒤에 이 뒤에 기면 다행인데 길지 추가로 하락할지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태, 이게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냥 보기에도 그렇게 다른데 일단 이제 요 시장을 경험을 해왔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체감적으로도 이 A 상황에서는 뭐랄까 그냥 박스였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박스. 다른 시장은, 미국 시장은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안 올라.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가 있었던 것 같고, B 시장은 그 나름 이 박스를 깨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면서 이때 되게 많이 힘든 분들 많았거든요. 이러면서 또 나중에 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다가 결정타 맞는 것 같더니 드라마틱하게 반전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시장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시장에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또 절대적으로 되게 많은 지수가 빠졌잖아요. 이런 흐름을 맞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고통받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주식하기? A보다 B가 더 어렵고 B보다 C가 더 어려운 상황 같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지금 그렇게 막 어려워하고 좌절할 때 아니다. 지금이 주식하기 좋은 때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ABC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 사실 답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험이 없을 뿐이지 이 ABC는 사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목 안에서는.
박스 이거는 이 하락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조정 이후 박스. 종목에서는 이런 흐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B 같은 경우에는 올라탔는데 하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 나가는 종목 올라탔는데 내가 사니까 떨어졌네? 그러고서 하락하고 질질질. 이런 흐름들 투자하면서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락 중에서도 조금 더 대세 하락에 가까운 흐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 많이 나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C에서 조금 더 두렵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도 알 거는 같아요. 첫 번째는 말했던 대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세 하락에서의 템포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대세 하락에서 어떤 템포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 모르고 어려워하죠. 네, 진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그 안에 애매한 B보다 오히려 대세 하락 안에서 기회는 있긴 있거든요. 뭐 물론 제 기준에서는 A나 B나 C나 그냥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기회점은 항상 다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초보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던 초보자분들은 대형주 투자하는 거 조금 난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랑 같은 맥락으로 지금 시장이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A, B, C라고 놓고 보면 이 A 때는 저는 주식을 지금보다는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지금 A로 돌아간다면 이게 뭐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B 때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B 때 지금 이 기울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거밖에 안 되지만 B라고 해서 되게 결코 막 쉽고 만만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느낌이에요. 제가 이때 이제 박스를 깨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하락을 해서 결국은 여기서 박스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막 이런 흐름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펼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보다 이때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고 짜증난 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또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확연하게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B가 C보다는 만만했다, 쉬웠다, C는 너무너무 어려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니스트님도 아마 그러실 거고.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이 경험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기울기가 크게 하락이 된 걸 경험해 본 적 자체가 없으니 이번에 처음 이렇게 느꼈으니 당했으니 그냥 지금 죽겠다 막 그냥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굳이 이제 과거의 저희 경험을 토대로 보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과거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시점을 진단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 좀 조언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고는 싶어요. 뭐냐면은 A다, B다, C다. 과거를 그래도 흐름을 체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지혜나 노하우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A와 B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락했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특정 흐름이 변화되는 이 분기점 포인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어때요? 이런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하락하는 물린 종목 관리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형태 얘기했는데, V자 반등, U자 반등, L자, 말굽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세가 진정되든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꼭지점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투자를 망치거나 못하냐면은, 저는 분명히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확인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때일까? 막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이미 나왔어요. 이때도 이거 올라갔네, 반등이네, 확인을 하랬더니 이거 올라갔네 하고서 여기서 이미 힘 빡 줘버린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불과 한두 달 안에 거의 폭망한 수준으로 바뀌겠죠. 이런 부분,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템포의 문제거든요. 좀 이렇게 볼게요. 네.
근데 이제 확인을 하라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 얘기야? 뭐 여기까지 올라가야 그거야? 뭐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확인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점점 더 나락으로 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도 또 올 거고. 왜냐면 이때부터 계속 그런 거를 확인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분들도 많으니까. 네. 뭐, 어떡하라는 얘기지? 여기 확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지?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확인이 저는 결국엔 이 확인하는 방법이 실력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떻게랑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이성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을 좀 만나가면서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사람과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이 만남의 진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 발짝 뒤에서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봤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확인했어. 그래? 결정했어. 결혼.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안 만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중간의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여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근데 아직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속단하기는 일러라고 하게 되면 딱 그 정도로만 내 계좌에서 비중이나 템포 쓰임을 그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게 실전 노하우적인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확인을 한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아껴왔던 현금을 여기다가 이제 투여한다. 만약에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미룬다. 그게 여기라면 여기에 투여한다. 이런 걸 기대를 하고서 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니스트님 얘기 자체는 이 확인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내가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그냥 뭔가 나눠서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네, 확인이라는 거는. 막 그런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잘 아는 이과적인 설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어떤 확인이란 걸 보게 되면은 0% 아니면은 100%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래 100%까진 말이 안 되지 90, 10 요 정도 선택권, 이 4개 안에서 거의 다 노는 것 같아요. 고수가 되면요 이거를 단계별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근데 여기서 이거 확인했어, 저점 확인했어, 이거 올라갈 거야 라고 0에서 100이라는 확률적 게이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몇 프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10%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2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3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시 떨어졌네?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점점 줄어드네?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합니다. 실전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확인하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 가능성이 변하는데 이 변화하는 가능성에 나는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가? 여기서 차이는 조금 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한 발 늦게 움직일 것인가? 이건 스타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내가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30%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여기서 헛다리 짚어서 나는 이 가능성을 80%라고 보고서 이미 무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걸 인지했었을 때 어떡할 건데요? 잽싸게 포지션을 이제 좀 정비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걸 이제 외면하죠. 아니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강화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확인은 사전에 무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100% 또는 90%의 확률로 내 행동을 한 번에 빵 때려 넣는 거를 맞출 만한 무언가를 확인하고서 나는 모든 힘을 다 때려박겠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결국엔 문제고, 제가 말하는 확인은 이 가능성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가능성 정도로 내가 계속 맞춰가게 되면은 속된 말로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뭐 이런 상황, 뭐 하다못해 이런 상황에 대한 분기점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가는 그런 분기점이 있을 거다. 이걸 확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확률을 계속 그냥 매일매일 확인하다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이때 움직이려고 해서 그런 거죠. 이 쓰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해서 지금이 그때야? 그럼 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저점에서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하는 확인은 이거 확인하고 나서 움직임 자체는 이거 확인하고 이때 움직이고, 이거 확인하고 나서 이 뒤에 움직이고, 이거 확인하고 나서 이 뒤에 움직이고, 지금도 뭔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 움직이면은 충분하다, 가능성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은 엇박자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멀리 돌아갈 거 없이 저희가 과거에 클럽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자 클럽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클럽에서는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전 매매를 여기 어딘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클럽을. 그래서 지금 막 5년차, 6년차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런 흐름을 이렇게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 뒤에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과거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클럽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기에 그래, 이런 거 확인하고서 여기서 이제 뭐 비중 높이고, 여기서 비중 높이고, 여기서 비중 높여서 잘 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겪어가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 이후의 상황에서 액션을 좀 달리하고, 이 이후의 상황에서 액션을 달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 최종 바닥을 찍을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사기 시작했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설명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당연히 여기서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수익도 잘 나는 시점이니까.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하락 흐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첫 번째 하락을 때려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말했던 대로 이런 데서 뭔가를 해주면은 이 안에서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수익 못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어가면서 그대로 다시 하락을 맞이하는 거고, 이 이후에 또 행동을 달리하면서 또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흐름을 맞게 되면은 하락을 잘 맞고. 그러니까 하락을 맞는다라고 하는데도 좀 오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하락하는 동안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서 하락 다 때려 맞는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의 흐름에서 할 것들을 해가면서 하락을 맞는다. 포지션을 계속 유리하게 가다듬는 작업들을 하긴 한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베팅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 거다, 그게. 그 흐름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정박자로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수의 하락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똑같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어떤 종목은 이런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지수랑 똑같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지수 하락하지만 이렇게 그냥 꽤 방어 잘하면서 가는 종목들도 섞여 있어요, 결국에는. 뭐 하다못해 오르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각각의 파동 조합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전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포트폴리오 각각의 종목들의 조합값을 짜는 거거든요. 조합값이란 말이 초보자분들한테는 되게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지만,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의 구성원은 가족이지만 같은 피 같은 유전자라고 하지만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 잘하는 거가 다르고 각각의 직업이 다르고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가족이라는 탄탄한 집단을 더 발전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거든요. 겨울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굶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합을 짜가지고 결국에는 하락장을 이겨나가는 거고, 그걸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주식 투자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올바로 된 방법을, 바른 방법, 이거를 약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지금 바닥이야, 아니야? 언제 바닥 와? 이거 아닌가요? 저 이런 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게 아닌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평가가 될 뿐인 거고, 그 현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제 또 반대로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투자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흐름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고, 현재 상황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 겪고 보는 그 상황에서 분석을 토대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바닥이냐 아니냐 맞추기 놀이랑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시점도 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되게 피로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 조장이 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이때부터 지속된 하락이 이게 큰 하락이잖아요. 뭐 그런 거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이 흐름과 동일한 그 스텝들을 지금 걸어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반등을 하든 조금 더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실제로 주식 투자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것을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더라도 그래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하기 싫거나 이런 복병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주식 투자를 잘하고 수익 잘 내는 그런 투자자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복병까지 잘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아직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편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데 나 바닥만 잘 찾을 줄 알게 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진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바닥은 당연히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도 알아. 근데 대충 느낌이란 게 바닥에 근접해 왔구나. 현재 분위기가 뭐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도 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냥 바닥에 가까워졌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좋아 보이는 주식 모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이 그거 하기 좋은 때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이런 정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건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 1750이라는 포인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A의 국면과 B의 국면을 놓고 볼게요. A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1750입니다. B는 이미 1500도 깨고 1439를 찍고 나서 올라갔었을 때의 1750이에요. A랑 B는 지수적으로 수치는 같아요. 근데 A와 B 중에서 어디서 행동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수가 아니라 종목 안에서도 이 질문 저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확실하게 답변 드리면 이건 스타일 차이예요. 스타일 차이다. 뭐가 더 나은 건 없다? 네, A와 B 중에 더 나은 게 있는 게 아니라 A와 B는 확실한 거는 주식 투자 매매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똑같이는 못해요, A랑 B는. 이거 되게 헷갈리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겁니다. A에 그러니까 난 떨어질 때 그냥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 받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면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 막 정말 많이 받아요.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D가 없이 막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올라가면은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더 받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또 멈춰요 막. 그러면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그 전략하고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받는다고 받았는데 열심히 받아놨더니 더 떨어지네? 이러면은 안 해. 또 그때부터는 또 멘탈 나가는 거죠. 네. 그 뒤에 플랜이 없어.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난 받아야지, 이거 눌림목인데 조정인데 하고서 열심히 받았는데 여기서 힘 다 쓰고서 지금 주가 여기 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반대 매매나 아니면은 공포의 손절 이런 물량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시점에서 더 바닥이 있으니까 밑에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다. 아니다.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에서 뭔가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신에 제가 확실한 팁을 드리면은 A에서 진짜 중요한 건 템포예요. A 스타일은 받아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템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 자신의 템포보다 오버페이스 하는 순간 주식 투자가 되게 무서워지고 버거워지고 속된 말로 약간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리 이 앞에서 받아가셨던 분들, 템포 빠르게 받아가셨던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옥이죠, 그게. 네. B의 경우는 B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가격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다르게 말하면 B는 오히려 공격력인데 불타기는 사실 아니지만 굳이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라서 가격 관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더 싼 가격을 본 이유니까 그거는. 네, 가격보다는 가치를 봐야 된다. 이 관점의 전환이 진짜 중요합니다. B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B 이렇게 갔는데 가격 보고 가치를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지만 또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치 판단, 가능성 판단 이런 것들, 이게 공격력에서 다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공격할 때, 불타기 공격할 때 종목이 고점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딱 불타기 베팅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할 것이냐. 왜냐면 여기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는 경우 실전 매매에서 되게 많잖아요. 이 조절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B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초보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뭐 주식을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게 좋겠다 하는 실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극단적 선택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첫 번째 필요한 거, 템포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오버페이스 하지 말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력은 훨씬 더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해도 그 템포는 훨씬 더 빠른 거다. 이거를 인지하고 최대한 더 천천히 해주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B에서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이거 되게 와닿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다고 하다가 뭐 어떤 특정 종목이 갑자기 나를 막 끌어당겨. 그게 이제 B 상황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조절했던 템포가 다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쵸. 하나 이제 삐끗 잘못해가지고 저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오늘 되게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는 얘기 하시는 분들 저희 클럽에도 종종 있고 댓글에도 꽤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증명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초보자들한테 지옥의 파동이라고 말하는 소문자 M파동이죠. 여기서 천천히 하다가 여기선 쫄 보였다가 나 쫄 보였어, 여기서 무리했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되게 많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여기서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럼 지금이 여기서 소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냥 과감할 때네? 이거 되게 쉬운 해석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템포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템포를 여기 받아갈 때는 템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템포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 지난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건 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파동이 반복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고수들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10년을 넘게 주식을 해왔지만 여전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세요. 저희 얘기가 다 맞아, 우리 얘기가 다 맞고 무조건 우리 얘기대로 해, 이런 건 또 물론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안에서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런 자세로 어니스트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흐름에서 마침 이렇게 띄어져 있네요. 이 흐름 내내 이 투자 클럽을 계속 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 공교롭게 또 비슷한 시점에 지수까지 왔는데, 이 흐름까지 투자 클럽을 했으면 이 클럽은 지금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똔똔 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흐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성장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이 자산 증식을 계속 주식으로 해나가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런 흐름에서도 수익 나고 이런 흐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 금액 규모는 점점 커지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싶고 본인을 여기에 그냥 나는 지금 물려가지고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성장하는 주식 투자자로 만들고 싶다면은 뭐 클럽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클럽도 같이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모든 이야기 다 좋은데 그 전에 꼭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 계좌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야기를 적용하는 거 이전에 이 망가진 계좌를 좀 혀를 풀어주고 뚫어주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뭔가 좀 약간의 치료는 필요하다. 이거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냅둔다고 알아서 치료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한 시점에서 어떻게 재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바로 최근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했거든요. 최근 영상들 좀 돌려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주식비드어 공유카페로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 결과 메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의 카페가 뜨고요. 카페 가입하기 한번 살짝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카페 가입은 네이버 로그인하고 간단하게 질문 작성하면 뭐 한 10초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글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확인하시고 주주회원 투자클럽 요 이름으로 이제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쭉 읽어 보신 다음에 내용 파악해 보시고 중간에 영상도 또 소개가 돼 있으니까 영상도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후기 있는데 윗부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폼 작성할 수 있게 창이 하나 뜨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항 입력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보고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